만약 삶의 태엽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하게 될까요? 누구나 이런 상상을 우리는 많이 해봤죠. 만약 지금의 기억을 품은 채로 과거의 어느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에게는 어떤 또 다른 가치가 찾아올까? 나는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나은 선택을 했을 거라는 안도감? 아니면 놓쳐버린 기회를 잡았다는 성취감? 하지만 우리는 벌써 알고 있죠. 진짜 가치는 과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거꾸로 돌려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수많은 서툰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단단한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질 생각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여기에는 오늘이라는 눈부신 기회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를 다독이고 오늘의 나를 마주하는 일, 당신에게 온전히 주어진 가장 값진 가치, 자신만의 시간, 그 경이로운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해 오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타임캡슐 시간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과거에 있던 그림을 보면서 그때의 경험과 기억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죠. 저에게 타임캡슐 시간은 아까로서도 그렇고 저의 인생의 청소년기,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 거기에 대한 중요한 기록에 대한 아카이빙과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습장이나 오프라인 상에 어떤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흔적들을 보고 기록을 해놨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디지털화 시키는 이제 작업이 시간도 많이 들고 언젠가는 해놔야 되지만 참 손이 가기에는 번거로운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타임캡슐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과거에 있던 흔적들, 제 기록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남겨놓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으면 좀 좋은 점은 제가 나중에 기억하기도 쉽고 또 자료가 영상으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 아이가 자라서 저에 대한 흔적을 찾아봤을 때 또 다른 추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그 부분도 큽니다. 우리 모두에겐 과거의 추억들 있죠. 그리고 그 시간들은 각자의 인생에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이라는 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잊혀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억들이 생김으로 해서 그 추억들을 간직하고 싶었던 것도 어느 순간에는 기억이 나지만 돌이켜 봤을 때 잊은 것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들을 기록해 놓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이 타임캡슐 시간이 그것에 대한 흔적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 연습장은 저의 고등학교 1학년 때에서 2학년 때 사이, 그 시기 때 기록이 된 그림들을 가져와 봤어요. 제가 그림을 처음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귀여운 거를 참 많이 그렸어요. 당시에는 귀여운 그림 자체를 그리는 거를 좋아했어서 달걀을 캐릭터로 그려본다든가 파인애플, 사과, 포도 이런 종류의 과일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귀엽게 이제 그림으로 바꿔보는 그런 거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그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제대로, 만화 학원이라는 곳을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림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시각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렸던 캐릭터들은 좀 순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귀여운 이제 이미지를 가진 그림들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런 그림들을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못 그려서 그린 것도 있었습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면요. 좀 귀엽죠?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뭔가 아기와 나라는 만화 아시나요? 그 어렸을 때 저는 아기와 나라는 만화를 보고 되게 좀 순수하면서도 되게 재밌었던 게 그 형제에 대한 얘기였요. 되게 완전 간단하게 아기 같은 아이와 형의 어떤 그런 서로의 끈끈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그림이 되게 매력 있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도 한몫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림을 좀 귀엽고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림을 되게 그려보고 싶어 했고요. 보이시면 그렇죠, 그냥 귀엽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렸던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귀여운 얼굴로만 그리다가 조그만 체구, 그리고 이제 좀 순해 보이는 눈동자랑 눈빛, 그런 것들을 막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점점 이제 크기가 좀 큰 이제 인물로 그려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때 저는 그림이 정말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을 잘 그리는 면만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림도 보시면 앞전에 이게 얼굴이 딱 있고 옆에 뒤에 큰 얼굴이 있는데 절반밖에 안 그리죠. 네. 그 이유가 다 그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절반만 이제 그리는 걸 연습장에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걸 그리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렇게 그림이 어려웠어요. 그때는 뭔가 완성을 해나간다는 자체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고 그것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도 큰 마음을 먹고 막 그렸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그림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자신감을 느끼고 얼굴을 이렇게 정면, 측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도 좀 전체적인 모습도 그려보고요. 그 뒤에 좀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이렇게 전신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인물도 다듬어지고 전체의 어떤 동작들도 인체의 어떤 비례도 좀 이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췄죠. 그때 학원에서 1년 정도 이제 넘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건 고등학교 한 2학년이 될 쯤에는 제가 자신감이 굉장히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창작을 해서 안 보고 막 되게 잘 그리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그리면 이렇게 응용은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깨달았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무언가 깨닫는 것들을 매번 매 순간 그런 이제 영감이 오거나 에너지가 오면 그게 자기 것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루에 한 가지씩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림을 그리면 그날 하루에 뭔가 한 가지씩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깨달으려고 노력도 했어요. 왜냐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못 그렸다니까요, 그림을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그 욕심만큼이나 무언가를 알아가는 거에 대한 배움에 대한 이제 욕심도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왔고요. 이때 이제 프리티보이라는 글씨가 보이네요. 좀 귀여운 애가 어떻게 보면 만화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만화를 한번 그려볼까라는 이제 기획 구성을 좀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에 이제 보시면은 다음 그림에 표지같이 폰트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주변에 어떤 캐릭터들의 어떤 표정 묘사나 그 위에 쪽엔 좀 진지한 캐릭터처럼 나왔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요 위는 있지만 아래는 없죠. 네. 근데 여기 아래 하관도 살짝 어색하죠. 이게 눈은 되게 앞서가고 있는데 마음이랑 손이 못 따라가서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잘 그리고 싶은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또 그만뒀죠. 네. 그만뒀죠. 근데 요렇게 이제 짜집기 하듯이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림의 재미를 안 놓치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건 알지만 이 재밌는 그림을 어느 순간 못 그리는 걸 정말 현실로 마주하면 너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이렇게 삭을까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놓치고 싶어서 그림 연습장에 이렇게 사이사이에도 그림을 넣는 습관이 이때부터 있었네요. 제가 나중에 그렸던 저의 노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다음에 만약에 타임캡슐이 나오면 그때는 좀 볼만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굉장히 큰 거를 이제 그 다음에 깨닫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제가 그림을 어떻게 하면 표현법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지를 느끼는 어떤 해였어요. 그래서 그림이 돌변합니다. 이제 다음에 타임캡슐 시간에 보시면 지금의 그림과 비교 안 될 정도의 다른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그렸던 그림들이 있고요. 이 그림도 보시면은 이제 달려가는 어떤 꼬마의 모습인데 해맑죠. 요런 이제 주변에 이제 그림 선들에 대한 터치, 그러니까 연필을 쓰는 법, 그리고 이 터치는 사실 만화에서 나오는 당시의 표현이었는데 펜으로 넣는 표현을 연필로도 이제 넣어보면서 펜터치에 대한 감각 자체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연필로도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쪽의 감각을 다 느끼고 싶어서 연필 스케치 할 때부터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렸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이제 축구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 축구 그림들이 되게 많네 라고 이렇게 봤더니 당연히 제가 이제 육상과 축구를 어렸을 때 했거든요. 육상은 초등학교 때 이제 도대회 나갈 정도로 정교에서 제가 잘 뛰어서 제가 200m는 전교에서 1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도대회까지 나가서 뒤에서 2등을 했죠. 8명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키가 145였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때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들이 다 160이 넘었어요. 좀 그때 진짜 놀랐거든요. 애들이 무슨 형들처럼 생겨서 다들 이 스파이크 끼고 달리면 이제 저 뒤에서 달리면 앞으로 막 눈에 흙이 저는 그냥 운동화 신고 뛰는데 이 친구들은 그 전용 선수 스파이크 있잖아요. 그걸 흙바닥에서 뛰니 뭐 흙이 막 얼굴에 튀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또 실력이 있었고 피지컬도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육상의 꿈은 접었습니다.
너무 잘 달리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축구 이제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했으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냥 저희 학교에 축구 동아리가 있었어요. FC 광문이라는 그 축구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같이 뛰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 나서도 뛰었죠. 나중에 우승도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미래의 모습이 되기 전에 에너지인 것 같아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도 어떤 캐릭터를, 축구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 축구공에 대한 동작들이죠. 헤딩도 하고 드리블하는 모습들, 이때 그림을 보면 제가 어떤 그림을 추구하려고 했는지가 느껴져요.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축구는 굉장히 격한 운동이죠. 되게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공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제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동작을 그렸을 때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던 모습이에요. 제가 축구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그때 당시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작들을 많이 그렸고요. 이 다음 장면에도 보면 연습을 많이 했죠. 헤딩하는 장면은 계속 그리고 있고, 슈팅하는 동작 또한 이제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있네요. 저 동작이 참 그 당시에는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조금 어설퍼 보이는데 그때는 참 그림을 그리면서 아 멋있다, 잘났다 이러면서 막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외에도 위에서 본 앵글, 뒤에서 본 등의 모습, 옆에서 본 모습들, 이때 이렇게 동작을 자유롭게 많이 그렸던 이유가,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다양하게 많이 그렸던 이유가, 동작을 정말 어렵고 못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그리고 싶은 거죠. 최소한 정면은 잘 그리고 싶었고, 틀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태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관절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해부학을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도는 또 부족해서 최대한 많이 겉에 있는 실루엣을 한번 따라 그리려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깨로 리프팅한 드리블, 이제 어깨로 연습하는 거죠. 그 장면, 그리고 슈팅하는 장면, 뭐 뒤에서 서로 마주봤을 때 달려가는 드리블의 장면 등 다양하게 그렸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또 이런 몸싸움을 하는 장면도 한번 그리고 싶어서 그렸는데 어색하죠? 그것도 열심히 그린 흔적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캐릭터에 대한 연구를 이때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축구 만화를 그리게 되면 어떤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리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좀 개성이 있는 그런 주인공들을 그려보고 싶었던 거죠. 전에 그 영상에서도, 타임캡슐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캐릭터들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이때는 머리를 세우는 이제 캐릭터가 무조건 강해 보인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빳빳하게 세웠죠. 머리를 마치 무슨 뭐 잔디밭을 이렇게 자라듯이 이런 캐릭터를 한번 주인공으로 많이 상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약간 빌런 같은 애도 있어야 되니까 악한 애들, 참 1인칭적이었으면 단순했습니다. 1차원적으로 나쁜 애들은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네. 요런 캐릭터를 빌런으로 넣어보려고 그렸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그냥 눈이 이렇게 생긴 캐릭터라고 보여지는데, 당시에는 제 머릿속에선 정말 악한 녀석이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한, 막 정말 막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의 악한 애인데, 저는 표현이 이거밖에 안 되죠. 그냥 눈이 좀 올라간 친구인데 입꼬리가 살짝 웃는 게 올라간 친구. 그림을 참 사악한 그림을 못 그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그림의 연출에 대한 표현들을 조금씩 해나갔던 이제 시기라고 느껴져요. 보시면 이제 공을 드리블을 할 때 어떤 손에 대한 이제 제스처 같은 것도 나오고, 꼭 옆면이 아니더라도 이제 정면에서 보이는 어떤 드리블의 동작도 그려보려는 노력을 시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뒤통수를 같이 배치해서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경 같은 부분에서도 저는 신기했던 게, 그림이 보통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당시에 다 캐릭터밖에 안 그렸어요. 배경을 잘 안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 캐릭터가 재밌어서죠. 캐릭터 그리는 게 재밌고 배경은 뭐 크게 재미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배경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배경 그리는 거는 사실 캐릭터 그리는 것만큼 저는 재밌거든요. 왜냐면 제가 살아가는 어떤 공간에 대한 거나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너무 매력적이었어. 그래서 당장에는 이렇게 막 꿈꾸는 어떤 판타지적인 세상을 못 그렸지만, 언젠가는 그런 세상을 자유롭게 그리고 싶어서 보이는 모든 배경들을 좀 기록을 해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다니는 학교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린다든가, 다음 장면 보시면 제가 가던 이제 학교의 이제 등굣길이죠. 등굣길을 제 나름대로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연습장에 수시로 남겨놨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뭔가 그때 느끼는, 제가 아침에 갔을 때 뜨는 해를 보면서 가는 그런 감성? 그런 것들을 곧잘 남겨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나중에 직업으로 컨셉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가지는 거에 큰 시초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축구장 같은 거를 상상도 했어요. 보시면 나름 이제 돔 형태로 이제 저 뚜껑이 이렇게 닫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축구장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기도 하고요.
도시 가운데 막 이렇게 가운데 에더벌룬인가요? 네, 뭔가 떠 있죠. 네, 에더벌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풍선도 막 이렇게 날리면서 축구장의 모습도 그리는 흔적이 있네요. 전 이런 거 보면 당시에 제가 좀 상상력이 귀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좀 이제 발전해서 지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요건 좀 새롭죠? 네, 요거는 비공정을 그린 건데 제가 무슨 상상을 그때 했는가 싶어요. 이거는 저도 이제 연습생 보면서 그때 떠오른 기억이 어렴풋이 뭐였냐면 미래 도시를 생각을 했어요. 우주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큰 비공정인데 그 안은 도시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제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 이제 그 비행선들이 행성을 이제 유랑하는 거죠. 그런 디자인도 했더라고요. 메카닉에 대한 그런 이제 매력도 당시에 좀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뒤를 봤더니 변신 로봇도 그린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는 장난감을 제가 세워놓고 그렸다고 기억을 해요. 작은 이제 변신 로봇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디에서 제가 가져와서 얻어가지고 책상에 놨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그림으로 그렸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그때 차로도 변하고 로봇도 변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래 보면은 또 비슷한 비공정 같은 거죠. 이것도 그때 무슨 캡슐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형태의 우주선이 되는 그런 거를 떠올린 것 같은데 요런 디자인도 제가 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에서 보고 무언가 이렇게 영감 같은 거가 와서 많이 보면서 그리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 이런 디자인들을. 그래서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배경 그리고 캐릭터를 그려도 남자만 너무 그렸기 때문에 여자를 되게 잘 그리고 싶었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보시면 이제 여자 같지 않아 보이죠. 좀 넙대대하게 보이지만 네, 제 친구를 그린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연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한번 그려본 거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림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림에 원래 나올 그림은 아니지만 좀 여자 캐릭터를 그린 게 그 사이 연습장에 있더라고요. 메모로. 그래서 웃겨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성격이 좀 털털하고 약간 남자 같았는데 그 기억이 너무 웃겨가지고 맨날 앞머리를 이렇게 깻잎 머리를 엄청 다듬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머리를 좀 이렇게 깻잎을 제가 붙여줬습니다. 유치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림이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사이에 그린 그림인데 여자를 되게 잘 그리고 싶어서 저런 이제 뭐 토끼 같은 건 또 어디서 봤죠. 당시에 또 일본 만화가 되게 많이 유행했을 때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상도 참고해보고 양말 같은 것도 루즈삭스라고 했나요? 옛날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긴 양말을 신고 다니는 당시 유행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었나 봐요. 바위에 앉아있는 여자아이를 그렸네요. 지팡이 들고 있고 귀엽습니다. 근데 머리가 좀 큰 것 같아요. 머리가 좀 크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게 그렸네요. 네. 확실히 골반이 너무 없네요.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은 제가 정말 공들여서 그린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던 일이 하나가 저희 때는 TTL이라는 이제 그 SK텔레콤 맞을 거예요. 그쪽에서 브랜드를 하나 내서 청소년들을 위한 브랜드죠. TTL이라는 걸 냈어요. 그때 모델을 임은경이라는 이제 지금 배우님이 모델이었는데 저랑 동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에서는 엄청 그러니까 모두가 아마 제가 어릴 때 아이돌 지금 여자 아이돌을 보듯이 약간 엄청난 이슈가 됐던 여자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학생인데 모델이 되어서 굉장히 예뻤거든요. 제가 사진 같은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정말 이쁘죠. 이 사진 보시면 너무 예뻤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그랬냐면 예뻐서 그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살던 동네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하철에 아침에 이 친구를 보려면 7시가 아니죠. 8시 한 반? 이렇게 해서 마천에 이제 5호선 열차를 타려면 거기에 그 친구가 탄다는 얘기가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림을 주고 싶어서 그려서 들고 갔거든요. 저 만났어요. 저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그림을 주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라서 소극적이고 막상 봤는데 TV에서 보던 친구가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도 되게 수줍음이 많았거든요. 제가 가서 뭔가를 이렇게 말을 걸고 그림을 주는 것 자체가 아침에 학교 가는데 좀 약간 미안한 뭔가 이렇게 좀 놀래킬 수도 있고 좀 그런 이제 이렇게 선뜻 마음이 그렇게 행동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기만 하고 진짜로 여기서 타네? 되게 신기하다 하고 이제 저도 학교로 등교를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린 그림입니다. 네, 되게 정말 잘 그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예쁜 그 모습을 담고 싶어서 정말 예쁘게 그려보고 싶었다는 그런 그림이었죠. 아래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지 아시겠죠? 막 저의 모든 막 이름과 막 휘황찬란하죠. 막 영어로 막 잔뜩 나왔습니다. 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간 그림이네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성을 그리면서 또 무언가를 좀 느꼈던
계기가 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성에 대한 어떤 미에 대한 표현법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라는 이제 그 생각이 꽂혔던 날이 있었거든요. 머리카락을 정말 잘 그려서 그리면 남자랑 다르게 여자들은 이 찰랑찰랑거리는 어떤 생머리에 대한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다. 이제 커트 머리도 그런 그림이 없을까 해서 그렸던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요렇게 처음에 그리고 이 그림을 다듬어서 이 구성 시안이었던 거죠. 이렇게 완성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리고 나서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볼펜을 정말 잘 쓰고 싶어서 되게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이때 머리카락을 그리고 제가 무언가 디테일을 표현하는 법에 대한 걸 크게 깨우친 날이죠. 명암은 이렇게 줘야 되겠다 해서 사실 이 볼펜화는 이때를 기점으로 나중에는 인물 묘사부터 배경 묘사까지 다 볼펜으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바위돌부터 물 이렇게 파도 치는 바다 뒤에 숲을 그리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 모습까지 볼펜으로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건 다른 타임 캡슐 시간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거는 9개월 동안 볼펜으로 그렸어요. 정말 제가 아는 분을 그린 거였는데요. 그건 나중에 보시면 거의 사진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그 당시에 그렸는데 되게 그래도 실력이 그전에 비해서 좀 늘었다는 게 느껴지죠. 잘 그리려고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한 만큼 성과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당시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어떤 여성들은 좀 이렇게 하얗고 청순하고 엄청 순수한 느낌을 되게 잘 그리고 싶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다츠 미츠루라는 작가를 아세요? H2라는 만화를 그린 작가인데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제가 있을 당시에는 이분의 작품을 아마 웬만큼 만화 보는 친구들은 다 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저랑 너무 잘 맞는 이제 청소년 연애물? 청소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부분 낭만이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그리거든요. 특히 야구, 수영 이런 스포츠에 관련돼 있는 남자 주인공과 또 여자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렸어요. 이분 얘기를 보면은 당시에 이 작가가 추구하는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기준, 그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담으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이라는 그 낭만이 있잖아요. 그걸 정말 잘 표현한 만화입니다. 그래서 10대 때 혹시 그런 감성을 한번 느끼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이 작품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작가 작품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매력적이에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좀 다 비슷해요, 결이. 그래서 주인공의 생김새나 친구들의 모습도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고 환경이 조금씩 바뀔 뿐이에요. 근데도 신기한 건 다 보게 돼요.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분들 그림도 많이 참고하고 저만의 스타일을 정말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는 저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왔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을 돌이켜보면 그 스타일을 찾는 모든 시간도 다 즐거운 경험이었고 저에게는 힘든 만큼의 보람과 대가가 있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림을 혼자 그린 것도 재밌었지만 그 당시에 정말 즐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명이서 같이 그려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원에 가서 되게 많은 사람들, 또래 친구들과 형 누나들이 또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재밌게 또 다른 시각으로 다양하게 그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느끼면서 저는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죠. 왜냐면 코로나라는 어떤 질병도 있어서 사회 문화가 바뀐 것도 있고 사회 전체적인 어떤 문화에서 그런 모임에서 사람들끼리 나누는 교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든 건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림이나 모든 예술적 문화 활동, 음악도 마찬가지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에서 모두가 다 나눠서 같이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기고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타임 캡슐 시간도 조금은 길었는데요. 저에 대한 과거의 얘기들을 남겨놓으면서 계속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느꼈던 어떤 저만의 경험과 같이 그것들을 남겨보고 싶네요. 오늘 여러분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